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준비 문제 중에 소수 찾기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같이 이해하고 단순화하고 솔루션을 도출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봐보면 종이 조각을 붙여서 소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의 소수는 소수, 영어로 프라임 넘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 자리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진 종이 조각을 붙여서 소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스트링으로 하나의 긴 숫자가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각각의 마치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주어지는 것처럼 카드들이 주어지는 거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소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넘버스가 1 이상 7 이하라는 것이고 넘버스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0, 1,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0과 1과 3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세 조각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130을 만들 수도 있고 103을 만들 수 있고 301을 만들 수 있고 등등의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예시로 17 혹은 17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총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을 해보면 1이라는 숫자 하나, 7이라는 숫자 하나, 17이라는 숫자 하나, 또 71이라는 숫자 하나 총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총 3개를 저희가 반환하면 되겠고 011도 비슷하게 했을 때 2개를 반환하면 된다 라고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화를 해보면 사실 아주 쉬운데 숫자 카드를 모두 조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소수가 몇 개가 있냐 그 개수만 우리가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루프를 활용하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반복문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배워보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숫자 조합을 다 만들어 보고 그래서 1, 7, 17, 71이라는 숫자 4가지를 모두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아닌 수는 첫 번째로는 0과 1은 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과 1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7과 17과 71이 있는데 소수라는 것의 정의가 1과 나를 제외한 그 어떤 약수도 존재하지 않는 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2부터 70까지의 모든 숫자를 다 돌아가면서 이 숫자들이 그 2부터 70까지의 수의 배수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건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의 이름이고요. 체라는 건 우리가 걸음망, 체 할 때 그 체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대한 이론인 건데 우리가 7과 17과 71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를 알고 싶을 때 2부터 70까지 다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의 루트를 씌운 값까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2의 배수들을 다 제거를 해보고 3의 배수 제거해보고 4의 배수도 다 제거해보지만 이걸 어디까지 할 거냐. 우리가 70까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법한 계산이라면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안다면 71이라는 숫자는 8과 9의 제곱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8의 배수까지만 제거를 하면은 모든 소수가 다 제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 8까지의 모든 값을 다 제거했을 때 7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값을 제거를 했을 때에는 이 세 가지가 남게 되고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반환하고자 하는 정답의 개수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코드로 짜보고 퍼뮤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시로는 뭐 솔루션의 17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반환을 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돌려보면 당연히 0이 나올 텐데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세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딱 하나만 갖고 싶을 때 이 세트라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과 7이라는 숫자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1과 1과 7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는 이 17이라는 숫자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7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1을 썼고 어떤 7을 썼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 71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소수가 중복되더라도 그냥 하나로 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집합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 프라임이라는 애는 프라임 세트라고 할까요? 요 프라임 세트라는 집합체는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소수를 들고 있을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모든 숫자 조합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수를 제외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사실 개념적으로 너무 쉽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넘버스라고 주어진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 볼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은 넘버스라는 스트링을 리스트로 캐스팅을 했을 때는 요 각각의 글씨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로 분리되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17이라는 숫자가 1과 7로 나뉘어질 텐데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출력이 됐는데 1과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 한 번, 7 한 번, 17 한 번, 71 한 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드로 다 짜려면은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게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한번 봐보면은 넘버스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냥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터툴스에서 퍼뮤테이션이라는 애를 가져올 텐데 파이썬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굳이 이런 반복 작업을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요 넘버스의 리스트를 줍니다. 즉 이 숫자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몇 개를 갖고 조합을 할까라고 우리가 인자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넘버스의 랭스만큼 돌 텐데 그때 i씩 그래서 0부터 랭스보다 하나 작은 값씩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엔 0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개수를 원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요 넘버스 퍼뮤테이션이라는 변수는 넘버스의 리스트로부터 하나를 가진 조합을 처음엔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엔 두 개씩을 가진 조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로 캐스팅을 한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짜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는 1 한 번, 7 한 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 루프에서 두 개짜리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1과 7, 7과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드로 이중 루프를 짜고 삼중 루프를 짜고 혹은 재기함수를 짜고 했었더라면 조금 더 골치가 아팠을 걸 그냥 퍼뮤테이션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퍼뮤테이션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인티저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얘네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위에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만들었으니까 넘버스의 퍼뮤테이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들은 날릴게요. 이 넘버스의 퍼뮤테이션이라는 녀석은 1이란 숫자 하나, 7이란 숫자 하나, 그리고 두 개씩 조합을 했을 때는 1과 7, 7과 1 이런 식으로 총 4가지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맵이라는 함수가 하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의 조합에 이 함수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 라고 하는 일종의 그룹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 넘버스의 퍼뮤테이션에다가 요 스트링점 조인을 해달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스트링들을 하나로 묶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1 하나, 7 하나, 1과 7, 7과 1이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인티저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숫자랑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맵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우선은 얘랑 똑같이 한번 복붙을 해볼게요. 얘랑 똑같은 동작을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도 지금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를 인티저로 바꿔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뭘 하는 거냐면 방금 우리가 맵을 했던 이 스트링으로 나왔던 1과 7과 17이랑 71이라는 숫자를 인티저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각각의 숫자들의 맵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한번 꺼보고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인티저의 리스트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하나씩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봐보면은 요거까지를 제가 꺼내서 담아 볼게요. 넘버스 퍼뮤테이션 리스트 라고 이렇게 담아 볼게요. 그럼 이 맵이라는 오브젝트는 이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프라임 셋에다가 넣어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죠. 근데 얘를 넘버스 펌 리스트를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복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요럴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집합을 프라임 셋에다가 계속 덧붙여 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다 하고 나서 프라임 셋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과 71, 17과 7이라는 숫자 네 가지를 다 갖게 되고 이 네 가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소수가 아닌 수를 제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단계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퍼뮤테이션이란 녀석은 이렇게 주어지는 리스트에서 주어지는 개수만큼을 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열로 조합을 해주기 때문에 순서가 다른 것도 또 하나의 다른 객체다, 다른 숫자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이라는 숫자와 71이라는 숫자를 다르게 조합을 해줘서 이 넘버스 퍼뮤테이션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었고 얘에다가 우리가 맵만 두 번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 맵은 스트링을 다 엮어주는 거고 두 번째 맵은 그 엮여진 스트링을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버스 펌 리스트라는 녀석은 인티저 리스트가 되는 거고 얘는 각각의 그 모든 순열의 조합이었던 숫자들을 이제 인티저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걔를 세트로 집합으로 캐스팅을 해서 프라임 셋에다가 우리가 덧붙여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네 가지 숫자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소수가 아닌 수를 제외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0과 1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과 1까지 있는 레인지를 가지고 셋을 하나 만들고 그 셋을 프라임 셋에서 빼줍니다. 혹시라도 0이나 1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한번 돌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2부터 70까지를 다 돌아봐야겠지만 우리가 70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70이라는 숫자에 루트를 씌워서 그 숫자만큼만 한번 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뭔지부터 한번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리밋이라는 그냥 변수를 하나 만들 텐데 얘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요 프라임 셋에 있는 맥스 값을 갖고 루트를 한번 씌워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숫자에다가 우리가 인티저로 캐스팅을 한번 해주고 1을 더해줍니다. 요 1을 더해주는 거는 레인지의 두 번째 인자로 쓰기 위해서 1을 더해주는 것 뿐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요 프라임셋에서 제일 큰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준다. 요게 에라토스테네스 체의 핵심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리밋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for loop를 하나 돌면서 쭉 보는 겁니다. 우리가 2부터 요 리밋이라는 값까지 쭉 돌면서 볼 텐데 어떤 걸 볼 거냐. 이 프라임에서 빼줘야 됩니다. 2의 배수들을 빼줘야 되고 3의 배수들을 빼줘야 되고 해서 8의 배수까지 쭉 빼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셋을 빼줄 건데 셋을 어떻게 빼줄 거냐면 레인지를 만들어야겠죠? 레인지는 여기서 i번째 숫자, 쉽게 말해서 2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2는 소수기 때문에 2는 빼면 안 되고 2의 다음 숫자부터 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의 시작은 요 i번째 숫자에 곱하기 2를 한 숫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면은 4부터 시작하는 거고 3이면 6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숫자들의 배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엔드 레인지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프라임 셋에서 제일 큰 숫자까지 이걸 포함하기 위해서 플러스 1까지 돈다라고 하고 우리가 배수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i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4부터 시작해서 72까지 돌면서 2의 배수인 애들을 두 개씩 건너뛰면서 계속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레인지에는 그 모든 숫자의 조합이 생기는 거고 걔를 세트로 만들어서 요 프라임 셋에서 빼주면은 2의 배수가 빠지고 3의 배수가 빠지고 쭉 돌면서 8의 배수까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앤서를 따로 정의할 게 아니라 프라임 셋의 개수를 그냥 반환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돌리고 나면은 3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 예시였던 011이라는 숫자를 돌렸을 때 2라는 숫자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은 0, 1, 101, 10, 11 뭐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숫자가 조합이 되고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프린트문을 제거한 다음에 제가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 제출을 한번 해보면은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처럼 C++ 자바 하셨던 분들은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코딩해도 되나? 약간 날로 먹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순열로 어떤 걸 조합을 해야 될 때, 즉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도 다른 숫자다, 다른 조합이다 라고 여기고 싶을 때는 퍼뮤테이션을 쓰면 되고 퍼뮤테이션은 별게 아니라 리스트랑 몇 개씩 뽑을지 그것만 정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나눠서 썼지만 이걸 한 줄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매핑을 한 번에 하고 그래서 그걸 세트로 해서 프라임 셋에 계속 더해준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적용해서 소수가 아닌 수를 다 제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제거된 숫자들의 개수만 반환을 하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제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기라는 거를 한번 감을 잡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하시기도 하는데 제기를 한번 감 잡기까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인셉션처럼 꿈속에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여기를 탈출해 나갈 것인지 그것만 그 두 가지만 알면 제기를 짜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기를 짰을 때의 동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제기는 한 번에 하나씩을 조합해보고 그 숫자를 가지고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또 그 다음 수를 조합해보고 소수가 맞다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한다라는 거에선 다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조합해보고 그 숫자가 소수인지 판단을 해보고 할 텐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세트, 즉 집합이라는 개념을 같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원복을 해보고 다시 한번 코드를 짜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셋이라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초기화를 해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솔루션을 하나 우선 넣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볼 때 딱 나올 수 있도록 우선은 그래서 0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요 솔루션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모든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만드는 리커시브 함수를 수행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라임셋의 랭스를 반환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달자면 프라임셋을 정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모든 조합을 할 수 있는 리커시브를 태우고, 이게 다 끝났을 때 랭스를 반환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랭스를 반환하는 걸로. 물론 지금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으니까 0이 반환이 될 텐데, 여기다가 이 리커시브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리커시브에 저라면 이렇게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커시브 함수가 어떻게 돌지를 한번 봐보면은 저라면 이렇게 정의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인자를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를 것 같고, 두 번째를 아더스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해야 될 첫 번째 건 뭐냐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숫자에 남아있는 숫자 중 하나를 더해준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컨비네이션이라는 숫자가 여태까지 조합된 숫자인 거고, 요 아더스가 아직 쓰지 않은, 이제 써야만 하는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호출할 때는 리커시브의 첫 번째는 빈 스트링을 넘기고 두 번째 인자로는 넘버스를 전체 다 넘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리커시브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조합은 없는데 네가 써야 될 숫자는 요 넘버스 전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고 아더스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컨비네이션에 붙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인지를 쭉 돌면서 아더스만큼을 돌 텐데 우리가 리커시브를 다시 한번 태우는 거죠. 이때 어떤 걸 할 거냐? 컨비네이션에다가 아더스의 i를 붙여줍니다. 즉 다음번에 비교를 할 거는 이제 조합될 건 뭐냐면 여태까지 만들어진 거에다가 i번째의 아더스만 하나만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empty 스트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짜리 스트링이 될 거고, 그게 다시 들어오면 두 번째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쭉 도는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아더스의 i번째를 제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아더스의 i를 제외한 모든 것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더스에서 i번째 전까지를 뽑은 거에다가 아더스에서 i 플러스 1번째부터 끝까지를 다 뽑아서 요거를 또 하나의 스트링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0번째를 썼다면 1번부터 끝까지, 내가 1번을 썼다면 0번과 2번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만든 숫자, 내가 아직 남아있는 숫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재기함수를 돌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결국에는 이 랭스, 아더스가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 이 포루프를 돌지 않겠죠. 그리고 이 포루프를 돌지 않으면 결국에는 리커시브 함수가 저절로 탈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들어진 숫자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재기함수를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번 꿈속에서 해야 될 게 뭔지만 잘 알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탈출 조건 혹은 비교 조건을 우리가 잘 짜줘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꿈속에서 나가야 하는지 그것만 잘 알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is prime이라는 함수가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태까지 만들어진 이 스트링 컨비네이션이라는 스트링을 인트로 캐스팅해서 is prime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is prime이라는 애는 이 인티저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고 얘가 만약에 소수가 맞다면 우리는 프라임셋에다가 add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컨비네이션이 빈 스트링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인티저로 캐스팅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컨비네이션에 실제로 어떤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그 숫자가 프라임인지 보고 프라임이 맞다면 우리가 프라임셋에 더해준다.
그럼 요 동작만 잘 되면 마지막에 요 솔루션에서 프라임셋을 가지고 개수를 잘 반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짜가지고 요 이즈 프라임 함수만 잘 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기 함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 개념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짜다 보면 빈틈없이 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가 쉽게 실수를 하게 되죠. 빈틈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큰 그림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즈 프라임의 6번째 단계는 0과 1은 제외한다. 요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7번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걸러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버가 0과 이렇게 할까요? 튜플로 0과 1 안에 있다면 return false를 한다. 그쵸? 0과 1이면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걸러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아까와 똑같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걸러야 되는데 얘도 이 숫자에 하나 더한 거, 루트에다가 하나 더한 것만큼만 돌겠다. 그래서 레인지에 2부터 리밋까지 돌 텐데 이번에는 뭐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면 어떤 동작을 하는 거냐? 이 숫자가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 즉 i가 넘버의 약수이고 넘버가 i의 배수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는 소수일 리가 없어서 우리가 return false를 하는 거고 이 for loop를 다 돌고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eturn true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은 3이라는 값이 잘 나왔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어렵다면은 한 번씩 출력을 해보면서 도대체 얘가 꿈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과 아더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보실 텐데 이게 똑같이 011이라는 값에서도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봐보면 2라는 값이 잘 나와서 아마 이것도 제출을 해보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프린트문을 다 제거를 하고 프로그래머스에 제출을 해보면은 돌려보면 잘 나오고 채점을 했을 때도 정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 제기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도 제기를 짤 때마다 알듯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서부터 계속 탑다운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가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잘 돌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나는 프라임셋의 개수만 반환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리커시브 안에서 요번 꿈속에서 얘가 뭘 할지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컨비네이션에다가 아더스에 하나씩만 붙여서 걔를 다시 한번 리커시브를 태워야지 그리고 그 남은 애들은 나머지들만 잘 뽑아가지고 리커시브에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또 조합을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동작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한 조건 혹은 비교하기 위한 조건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만들어진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empty 스트링이 아니라면 걔가 프라임인지 봐주고 프라임이라면은 요 세트에다가 넣어줘. 그래서 그때도 프라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짤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라임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현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설계가 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외들이 있었고 그 예외들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약간 멘붕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설계를 해가면서 코드를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으로 이번 강의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솔루션이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나 세트나 뭐 맵이라는 함수를 잘 아셨던 분들은 되게 간단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고 또 뭐 문제 돌려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돌려보시면서 프린트도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예제들도 많이 넣어보시면
이거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